안녕하세요. 로맨티스트의 신동희 변호사. 김장천 변호사입니다. 자, 저희가 네네. 지난번에 하이브와 어도어 민희진 대표 간의 분쟁에 네.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때 저희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뭐 지금은 뭐 베이민이 어쩌니 뭐 이런 이야기들이 오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회사의 경영권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와 관련된 회사법적 이슈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 그게 이 사건의 핵심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뭐 민희진 대표의 해임과 관련된 논의가 이루어질 것 같다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현재 민희진 대표를 대표이사 그리고 이사에서 해임하겠다는 어도어의 주주총회가 네네네. 개최되기로 했고 그에 따른 후속 법률 조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가 지난번에 영상에서 예상했듯이 주주총회는 개최되기로 했습니다. 네네네. 언제냐면 올해 5월 31일이에요. 저희가 지금 영상을 찍는 시점으로부터도 얼마 안 남았네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주주총회는 열립니다. 그러면 80%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주주인 주식회사 하이브가 들어올 거고요. 네네. 그리고 나머지 20%의 주식을 갖고 있는 주주 뭐 민희진 뭐, 대표와 이 다른 사람들이 올 네네, 거예요. 들어오겠죠. 그런데 다른 사람들의 의사는 뭐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80% 지분을 갖고 그렇죠. 있는데. 80%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이 결정하는 대로 모두 결론이 나게 되어 있어요. 네네네. 그러면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나 그냥 주주총회 열리면 앉아서 그냥 해임이네? 그렇죠. 가만히 있으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도저히 못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니까 뭘 했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죠. 네,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주주총회가 열려서 주식회사 하이브가 주주로서 의결권을 행사하러 들어옵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가 법원을 향해서 5월 31일 주주총회에서 주식회사 하이브가 주주로서의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가처분을 인용해 주세요. 그러니까요. 이런 신청을 한 거예요. 이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입니다. 네. 이런 가처분 사건에서는 두 가지 쟁점이 다투어진다고 했어요. 네. 첫 번째로는 이 신청한 채권자가 주장하는 권리가 실제로 존재하는가. 맞습니다. 두 번째로 이 권리를 굳이 지금 빠르게 보호해 줄 필요가 있는가. 이 맞습니다. 두 가지의 관점에서 보게 될 거예요. 그러면 민희진 대표가 의결권을 행사 못하게 해주세요. 그 이유는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기 때문입니다. 네네. 라고 주장하는 게 뭔지 한번 피보존이라고 살펴봐야 돼요. 하죠. 그렇죠. 그거 말하기 전에 사실 이런 가처분 사건들, 특히나 이런 가처분 사건들에서는 채권자가 그 내용에 대해서 입증을 더 많이 해야 돼요. 소명을 더 많이 해야 돼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채권자가 입증을 하지 못하면 지는 소송이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야 됩니다. 근데 지금 이렇게 지금 이제든 아무것도 안 하면 내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니까 그러면 일단 요걸 신청하긴 했는데 과연 이분의 소명이 얼마나 될지 여부는 이제 지금 하나씩 봐야 되겠죠. 그러면 민희진 대표는 나에게 이런 권리가 있으니까 의결권 행사를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범위에서 어떤 주장을 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하는데요. 저희도 지금 뭐 가처분 신청서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네네네. 언론에 보도된 바를 기초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서 보도된 바로는 민희진 대표가 하이브와 나는 주주간 계약서를 작성했고 네. 해당 주주간 계약서에는 나를 대표이사로 5년 동안 지위를 유지해 주기로 약정을 했기 때문에 그 약정의 당사자인 주식회사 하이브가 주주총회에 와서 나를 해임하는 결의에 참석하는 것은 부당하다. 그러니까 막을 이유가 있다라는 점을 권리로 주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5년을 보장한다는 의미가 사실 그 계약서를 봐야 될 것 같은데 5년을 반드시 보장해야 되느냐? 단순히 그 민희진의 대표이사로서의 임기가 5년이냐? 여부는 사실 좀 모르겠어요. 그 다음으로 이제 빨리 이거를 결정을 해달라. 우리가 흔히 말하는 보전의 필요성이죠. 필요성이죠. 이런 거는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이렇게 주장할 여지가 있을 거예요. 이게 만약에 멈춰놓지 않고 주주총회에서 의결을 해버려. 그래서 내가 나중에 해임돼. 네. 그리고 나서 내가 이제 대표이사의 지위에서 물러나고 나서 지지부진하게 한 1년 이상 소송을 해가지고 나중에 지위를 되찾는다고 한들 1년 동안 내가 공석이 돼 있으면 뭐 뉴진스나 어도어에 미치는 영향과 나에게 미치는 영향이 너무 커. 그러니까 이걸 미리 좀 결정해 줄 필요가 있어. 네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맞습니다. 그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된다는 취지로 지금 보니까 뉴진스 각 멤버들의 단원서, 팬들의 단원서들이 막 들어오고 있는 것 같죠. 저희가 이제 민희진 대표가 이런 취지에서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했을 것이다 네네네. 라는 정리를 한번 해봤어요. 그러면 저희가 한번 예상을 해봅시다. 네네네. 이 가처분 신청이 아마도
5월 30일 전에는 결정이 나올 거예요. 네네네네. 그 재판부는 어떤 결정을 할 것 같으십니까? 저는 사실 채권자의 신청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 같다. 아, 그러면 가처분은 기각될 것이다. 기각될 것 같다. 저도 약간 기각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해요. 일단 저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고 했잖아요. 첫 번째는 민희진 대표에게 권리가 있는가. 두 번째는 이걸 빠르게 결정을 해줄 필요가 있는가. 네네네. 두 가지인데 먼저 권리가 있는가 부분에서부터 좀 브레이크가 걸릴 것 같아요. 그렇죠. 주주관계약서에 임기를 5년으로 기재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회사법의 조항으로 돌아가 보면 그 기간이 도과하기 전에 주주총회가 이사를 해임하는 것은 당연한 권리다. 자유롭게 해임할 수 있습니다. 그런 조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나를 해임해서는 안 돼라고 주장하기 위해서는 그 주주관계약서에 더 자세한 내용이 담겨 있었어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 계약서에 주식회사 하이브는 주주총회를 통해서 민희진을 절대로 해임하지 않는다. 뭐 이런 정도의 조항이 있지 않는 이상은 쉽지 않아요. 아마도 권리가 있다라고 쉽게 인정되기가 어렵지 않을까.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를 통과하기도 사실 쉽지 않아요. 그렇죠. 보여요. 그리고 뭐 두 번째 뭐 보전의 필요성도 사실 민희진 대표가 없다고 해서 이게 과연 긴급하게 지금 어떤 사안을 처리해야 될 지금 그런 문제냐라고 생각하기도 조금 어려워 보여요. 그렇죠. 이제 뭐 대중이나 민희진 대표 입장에서는 뉴진스는 나의 영향력이 크게 들어간 그룹이기 때문에 나 없으면 무조건 망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법원이 보기에는 이게 뭐 기획사의 시스템 안에서 네. 굴러가는 걸그룹이기 때문에 이게 1인의 영향력이 그렇게 크지 않다라고 본다면 굳이 의결권 행사를 막아가면서 해임으로부터 보호해줄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뭐 있어요. 새롭게 앨범이 나한테 지금 잘 되고 있다고 하죠. 네. 그런 걸 볼 때도 사실 뭐 크게 인정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리고 서두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가처분은 사실 가압류나 이런 것보다도 더 소명하기 어려워요. 그리고 특히나 이런 류의 가처분은 채권자가 더 많이 소명을 해야 돼요. 그 소명이라는 것이 사실은 계약서를 근거로 한 것일 것인데 계약서의 조항에 한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사실 소명이 그 정도까지 이루기는 쉽지 않을 것 같다는 것이 이제 저희의 예상이죠.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해봤습니다. 그리고 저희의 예상 의견까지도 말씀드려봤어요. 그런데 저는 이 영상을 마무리하면서 이 일련의 절차를 지켜보면서 좀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아까 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듯이 아마도 이 보존의 필요성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유리함이 발생하게 하도록 유도하려고 뉴진스 멤버들의 탄원서가 들어갔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제 우리가 이렇게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민희진 대표의 영향이 꽤 크다. 민희진 대표가 대표이사직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 그룹에도 큰 영향이 있고 도움이 된다. 민희진 대표가 꼭 대표이사를 유지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의 탄원서가 들어가지 않았을까. 이건 예상이긴 합니다. 이렇게 뭐 유불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저 개인적으로는 뉴진스 멤버들이 이 법적 분쟁에 이름을 올리는 일은 좀 없었어야 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탄원서를 제출하는 형태로 이미 개입을 한 거죠. 맞습니다. 뭐 적극적인 당사자가 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누구나 대중들이 볼 때 뉴진스는 민희진 대표 쪽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몸을 틀었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것을 만약에 민희진 대표가 탄원서를 제출하겠다라는 얘기를 듣거나 탄원서 제출 사실을 알았으면 아무리 그것이 뉴진스의 자의적인 의견일지라도 뉴진스를 위해서 좀 만류하였으면 어땠을까? 그래서 어쨌든 뉴진스의 존속과 뉴진스가 건강하게 활동하는 것이 일단 제1의 과제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면 뉴진스를 법률 분쟁에 직접 당사자로 끌어들이는 일은 좀 막는 게 좋지 않을까 그리고 생각이 민희 듭니다. 대표도 자기 스스로 그렇게 기자회견에서 말을 했었잖아요. 뉴진스가 다치면 안 된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으니까 그 부분에서 조금 이제 반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희 영상이 업로드되기 직전 혹은 직후에 이제 결정이 날 겁니다. 그 결정이 저희 예상과 얼마나 맞닿아 있는지도 또 저희도 관심사인데요. 그럼요. 네. 사실은 법조인이라면 누구나 관심을 갖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대부분의 법조인들은 아마 가처분이 기각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만약에 인용이 된다면 어떤 근거로 인용이 되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저희도 이 사태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법률적인 분쟁이 또 어떻게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좀 팔로우해서 계속해서 영상을 한번 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